초보자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그림을 그리면서 밝음이 사라지는 표현이 가장 큰 문제죠. 지우개로 다시 지워주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아요. 항상 어두워지지 않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정도를 잘 지켜가면서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포인트예요.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소묘의 표현을 진행해 볼 건데요. 색감의 고유 톤을 보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감의 고유 톤을 보는 훈련이라는 건 우리가 연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땐 컬러의 이미지를 흑백으로 변환을 시켜서 색감의 표현으로 진행을 해야죠. 각각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컬러가 흑백으로 전환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색감 표현으로 진행되어야 할지 이 부분을 정확히 찾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자, 색상이 다양한 과일의 표현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빨간색과 노란색, 그리고 진한 보랏빛, 연두빛까지 다양한 색상들의 조합으로 대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톤 차이로 진행을 했을 때 각각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톤이 잘 전달될지 한번 확인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일단 소묘의 표현에서는 가장 진한 부분의 색감들을 먼저 진행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둠의 흐름과 그림자의 색감을 먼저 잡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측의 어둠 흐름, 그리고 그림자 색감을 잡으면서 기본적인 물체의 구조를 하나씩 설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자가 조금 더 색감이 진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필은 EB 연필이에요. 자, EB 연필을 이용해서 기본 색감의 톤을 잡아 나가고 있어요. 자, 경계 부분에 어둠이 강하게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처음부터 색감을 너무 강하게는 잡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색감을 먼저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쪽 우측에도 어둠의 흐름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앞쪽의 물체보다 어둠이 조금 약하네요. 너무 어둠이 진해지지 않도록 살짝만 색감의 표현을 잡아볼게요. 다시 뒤쪽의 그림자 물체보다는 조금 어둡게 색감을 잡아주고요. 자, 앞쪽에 색감이 강한 기본 어둠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거의 색감의 표현이 그림자만큼이나 어둡게 강조를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쪽에 있는 가장 어두운 물체의 색감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질감의 강한 광택의 느낌, 반질반질한 광택의 느낌을 살려주려면 처음부터 밝음의 하이라이트는 정확하게 남겨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연필 스케치를 진행하실 때 밝음의 포인트 부분의 스케치도 정확히 진행을 해주시고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처음부터 남겨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작고 좁은 면적의 밝음이라면 나중에 지우개로 찾아주는 것도 괜찮지만 이 정도의 넓은 면적의 밝음 포인트라면 처음부터 확실하게 남겨가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밝음의 표현들이 조금 많이 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좁은 면적에서도 정확히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지우개로 다 지워서 찾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지만 나중에 실제로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워야 될 때가 되면 굉장히 후회스러울 거예요. 지우개로 찾아서 표현을 하는 것보다 처음에 정확히 남겨가면서 진행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여기서도 그림자를 강하게 잡으면서 물체와 그림자를 구분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 톤에 맞춰서 나머지 색감들의 그림자 그리고 중간 톤의 표현도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는 가장 어둠의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나오는 색감에서는 이 색감보다 더 어두운 색이 아직은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기본 색감을 잘 지켜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어둠의 색감 그리고 그림자를 함께 잡아주면서 물체의 형태를 서서히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색이 좀 잡히고 넘어가는 쪽은 조금 밝게 남겨두도록 할게요. 자, 일단 꺾이는 면적이 조금 더 밝고 윗면의 색감이 조금 더 어둡게 잡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키위가 가지고 있는 안쪽의 결 방향에 맞춰서 색감을 가볍게 살짝 잡고 있어요. 자, 이제 우측에 가장 크게 생기는 그림자의 형태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둠의 색감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거친 선의 느낌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는 게 중요해요. 부드럽고 촘촘한 색감의 표현으로 그림자의 기본 색을 한번 잡아주고요. 가장 넓은 면적의 그림자 표현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앞쪽에 있는 빨간, 뭐죠 이게? 앵두인가요? 작은 알갱이들의 어둠 흐름. 자, 키위보다는 색감이 조금 더 강하게 표현되는 게 좋겠죠. 고유 색감 자체를 조금 더 강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밝음의 포인트는 남겨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만나는 경계 부분에서는 그림자의 색감을 조금 더 잡아서 물체와 물체가 만나는 부분의 입체 표현을 만들어 주고요. 그림자가 없는 부분에서는 물체가 가진 고유 색감의 톤의 정도에 따라서 톤 차이를 만들어 주면 돼요. 고유 색감이 같은 상태에서 두 개의 물체가 만나는 부분에서는 둘 중 한 부분을 어둡게 잡아서 약간의 그림자 표현을 통해서 물체를 떨어뜨려 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뒤쪽에 있는 물체를 조금 더 어둡게 잡아주면서 물체와 물체가 정확히 떨어지게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뒤쪽의 과일도 기본 색감을 조금 잡아줘도 되겠죠. 앞쪽의 색감들이 어느 정도 잡히다 보니까 처음에 남겨뒀던 밝음이 이제 너무 밝게 느껴지죠. 자, 앞쪽의 색감의 흐름에 맞춰서 뒤쪽에 있는 고유색도 조금 더 강조를 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전체적인 물체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색감을 서서히 강조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밝은 물체를 너무 강하게 잡아놓고 진행하기보다는 가장 어두운 물체의 기준 색감을 잡아놓고 그 색감에 맞춰서 나머지의 색감들을 서서히 강조시켜 주세요. 뒤쪽에 그림자도 더 강하게 잡아줬어요. 자, 이렇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색감의 톤 차이를 통해서 각각의 구조를 조금씩 정리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비연필을 이용해서 가장 앞쪽에 있는 어둠의 색감을 한번 강조시켜 보도록 할게요. 가장 포인트 어둠이기 때문에 더 촘촘하고 밀도 있게 색감을 확실히 강조를 해주면 기준 색감의 어둠이 확실히 잡힐 수 있겠죠. 자, 어둠의 색을 표현해 주실 때는 너무 힘을 강하게 주지 마시고요. 여러 번 색감을 촘촘히 쌓아가면서 밀도의 표현으로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힘을 과하게 줘서 어둠의 표현이 진행되면 어둠의 색감이 번들번들해져서 색감의 전달도 잘 안 되고요. 그림이 굉장히 보기 싫게 완성이 될 수 있어요. 자, 힘보다는 밀도. 제가 매번 강조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천천히 여러 번 쌓아가면서 어둠의 색감을 서서히 강조시켜 보세요. 자, 그림자의 색감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물체가 정확히 떨어지게 표현을 해주고요. 자, 이제 어둠이 강조된 거에 맞춰서 주변의 반사광 색감도 더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어둠 안쪽에서도 색감의 미세한 톤 차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어둠의 색감이 확실한 곳은 확실히 어둡게 잡아주세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초보자분들께서 색감을 진행하실 때 밝음은 항상 어두워지고요. 정말 강한 어둠은 보이는 것보다 약하게 진행해 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이는 정도의 그 색감의 정도를 정확히 찾는
그 눈을 기르시는 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런 색감의 톤 연습을 하는 것도 결국엔 보여지는 정도의 진하기를 얼마나 최대한 비슷하게 뽑아내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미세한 색감의 톤 차이를 정확히 관찰을 하면서 대상의 고유 색감을 정확히 표현을 해보세요. 자, 이 어둠에 맞춰서 뒤쪽에 과일을 조금 더 강하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어둠이 강조가 되기는 하지만 앞쪽에 어둠의 기준보다는 약하게 진행을 해주는 게 포인트겠죠. 덩어리를 잡아주시면서 어둠을 조금 더 밀도 있고 촘촘한 색감을 이용해서 흐름을 강조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뒤쪽도 그림자와 물체를 정확하게 구분을 시켜주고요. 자, 그림자를 강조시킨 것만큼 물체의 어둠 흐름도 한 번 더 강조를 시키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색감을 서서히 강조시키면서 기본 톤의 덩어리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세요. 자, 여기서도 경계가 확실히 정리가 돼야겠죠? 뒤쪽을 어둡게 잡아주고요. 앞쪽에 있는 파인애플 조각을 조금 더 밝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색감이 너무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변의 색감과 지속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색을 강조시켜주는 게 좋아요. 내가 그리는 특정 부분에만 너무 빠져서 이 부분만 관찰을 하고 그리다 보면 부분적인 표현은 잘 됐을지 몰라도 주변과 전체적인 색감의 톤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게 돼요. 항상 내가 그리는 대상만 집중을 하기보다는 주변의 색감을 비교하는 시각 훈련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주변의 색감을 조금씩 강조를 시키는데 결 표현을 최대한 살려주면서 진행을 해주는 게 좋겠죠. 가장 밝은 면적의 기본 색감을 한번 잡으면서 덩어리 표현을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가장 밝은 부분 너무 어두워지지 않도록 중간 톤을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초보자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그림을 그리면서 밝음이 사라지는 표현이 가장 큰 문제죠. 지우개로 다시 지워주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아요. 항상 어두워지지 않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정도를 잘 지켜가면서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포인트예요. 자, 여기에서도 밝음의 하이라이트 표현들이 정확히 남겨져야겠죠. 포인트를 살짝씩 남겨주면서 주변의 중간 톤을 강조시켜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줄기의 표현들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빛이 좌측에서 들어오니까요. 우측면에 어둠을 살짝 강조를 하면서 좁은 면적이지만 돌아가는 원기둥의 느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오늘은 색상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물체를 그리면서 각각의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색감의 톤을 정확하게 찾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초보자분들께서는 물체의 기본적인 덩어리나 형태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컬러가 가지고 있는 고유 색감을 정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의 차이로 색감을 표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